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 도서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해요. 연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라는 재미난 제목인데요. 2014년 일본의 연애 문화에 대한 책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연애를 안 하는가? 자, 그래서 이 책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연애 미래가 어떻게 될지 힌트를 얻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우시쿠보 메구미 씨고요. 이분이 정말로 큰 일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초식남이란 단어를 세상에 알린 분이라고 해요. 과연 이분이 왜 일본 젊은이들이 연애를 안 한다고 보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책 1장은 연애하지 않는 젊은이들, 2장 연애 섹스 결혼의 역사 문화, 3장 연애 결혼에서 연대 결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뒤는 살짝 그랬고요. 자, 소제목들 보세요. 비정규직은 연애도 못한다. 연애 리스크의 노출과 리스크 회피, 연애에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 가상연애와 실제 연애 사이, 여러분들은 뭘 더 선호하세요? 남녀 평등 사회의 연애에서 부딪힌 딜레마, 자, 많이 겪으시죠? 그리고 초부모 러브족의 출연과 연애 욕구의 봉쇄. 자,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재밌게 읽은 구절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일본은 어느 정도로 연애를 안 할까? 20대 남녀 대상 이성과의 연애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 남성은 40%, 여성은 23%로 여성이 적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이에요. 일본 남성 10명 중에 4명 정도는 2014년 당시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거고요. 더 재미난 조사는 현재 연애를 안 하고 있는 20대 남녀한테 물어봤더니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 40%, 여성도 거의 41%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지만 앞으로도 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인들을 밝혀나가기 시작하는데, 일단 첫 번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연애가 적은 이유는 뭘까요? 자, 20대 남성 중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비율, 정규직은 33%였는데 비정규직은 16%였더라.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규직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애에 좀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지만 비정규직 남성은 정규직 남성에 비해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적다. 조건뿐 아니라 기회 면에서도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놓쳤더라고요. 비정규직 중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 내용부터 흥미로운데요. 연애는 리스크가 많아졌다. 동의하시나요? 이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자, 1994년에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 1999년에는 스토커, 2000년에는 데이트 폭력, 2001년에 가정폭력, 2013년에 리벤지 포르노라는 얘기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연애 리스크는 비교적 최근에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연애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연애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나와요. 남성들에게는 가해자로 오해받는 누명 리스크가 있다. 치안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스토킹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었더라도 말 한마디나 문자 하나에 상대방은 성희롱이라고 느낄 수 있다. 자, 저도 남성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 더러더러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요소들이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성들은 일단 안전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권도 높아진 거고 평등 사상도 높아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말을 좀 편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해서 연애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전적으로 동감해요. 연애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재밌거리들이 있다는 거죠. 연애를 안 하더라도 혼자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20대 다쿠야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와 2년 넘게 사귀고 있으나 얼마 전부터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기가 부담스러워졌다고 한다. 타쿠야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제가 바쁠 때만 이 옷 어때? 라며 사진을 보내와요.
답장을 안 하면 내 메시지 읽었으면서 왜 답 안 해? 라며 화를 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자, 반면에 이 친구가 구글 플러스나 마음이 내킬 때 좋아하는 아이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나나고고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올린 인사말에 오늘 어때? 잘 잤어? 라고 답을 보내면 1000분의 1의 확률로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타쿠야는 여자친구보다 아이돌과의 채팅이 훨씬 즐겁고 설렌다고 말한다. 자, 관계는 굉장히 다양한 신경 쓸 거리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돌과의 메신저 대화 아니면 요즘 인플루언서와의 뭐 댓글 대화 아니면 채팅 대화 이런 거는 상당히 깔끔하죠. 상대방의 기분을 그렇게 막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나오고 있죠. 방탄소년단 컨텐츠 볼 수 있는 위버스라든지 아이돌과 AI로 채팅하거나 프라이빗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는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상황 또 말씀드리자면은 KB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혼 대신 비용, 시간을 할애하는 분야 조사가 있는데 첫 번째 많이 할애하는 게 취미 활동이에요. 그리고 지인과의 유대 관계는 다섯 번째로 꽤나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취미 활동하면서 아니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혼자 노는 게 즐겁지 친구들과 유대 관계, 인간관계에 신경 쓰는 걸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들 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내용. 배신하지 않는 가상연애, 부담스러운 현실연애. 자, 와코 대학의 고사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상 환경에 익숙해진 20대에게 현실 속 연애는 정신적으로 부담스럽다. 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상 연애가 벽을 보고 대화하는 거라면 실제 연애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스포츠와 같다. 따라서 서로 에너지를 원활하게 주고받아야 순조로워지지만 더러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관계는 정말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맞는데 가상연애 같은 경우에는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자,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 게이트박스의 캐릭터 이름 뭐죠? 아무튼 이 캐릭터와 결혼한 일본 남성 콘도 아키히코 씨. 이분의 인터뷰 내용도 보면 그래요. 실제 여성은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캐릭터는 언제든지 나를 반겨준다는 거죠.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본의 캐릭터고 한국에서는 만약에 저런 시스템이 한국의 아이돌을 이용해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SK텔레콤에서 시도는 해봤지만 출시는 안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한국 아이돌을 이용한 이런 서비스들 출시가 될 것은 분명하죠. 자, 그리고 또 KB 연구소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1인 가구 생활 시작 동기를 보셨을 때 응답 비율 1위가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관계에 신경 쓰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됐다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30, 40대가 높습니다. 특히나 40대가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이제 관계 같은 거 신경 쓰기 싫다라는 건데 흥미롭게도 50대가 되면은 그 응답 비율이 뚝 떨어져요. 나 이대로 살아도 될까? 이제 정말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불안 요소가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섹스와 연애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다. 그러면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를 소개해 주는데요.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치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일을 쉽게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와코대학 현대인간학부 고사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기시감에 익숙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모르면 환상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검색하면 다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환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적게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 인터넷 없었을 때는 이런 소설, 로맨스 소설이라든지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연애란 저렇게 달콤한 것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 워낙에 적나라하게 정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뭐 정말 피곤한 일이구나 연애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급속히 진행되는 성셀프화 얘기가 나와요. 가상현실이 발달하고 성인 사이트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위 행위도 한층 촉진되었다.
상대가 없어도 짧은 시간 안에 성적 욕구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콘돔 출하량은 1990년대 이래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자, 그래서 스파라고 하는 일간지에 따르면 10년간 콘돔 판매량이 20%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성욕도 언제든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든 연애 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SNS에 자랑거리가 못 되는 연애는 하기 싫다. 그러니까 요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을 때 잘생기고 예뻐야지 뭔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20대에게 자유로운 연애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그 때문에 자유연애 해방감보다는 SNS에 의한 속박감을 훨씬 크게 실감한다. 더 이상 자랑거리조차 되지 못한 연애는 부담스러운 활동일 뿐 즐겁거나 설레는 경험이 아니다. 자, 내 연애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더욱 신경을 쓰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나 만날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좀 꿀리면, 속된 말로 꿀리면 자랑하기 그렇다, 창피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측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정성이 사라진 사회에서의 연애의 언급도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효고 교육대학의 나츠키 교수의 말이에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종신고용 붕괴와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통해 연애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불안정한 모습도 봐왔다.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도 그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황에 따라 선택을 바꾸거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관계 말고 다른 관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들. 시프트. 그래서 제가 이 표현 드리죠. 포스트잇 관계라고. 요즘의 관계는 옛날의 관계가 청테이프처럼 딱 달라붙고 뗄 때 아프고 떼더라도 끈끈이가 남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3M 포스트잇 붙이는 것처럼 뗐다 붙였다 이런 관계를 사람들이 더 원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포스트잇 관계라고 불러요. 자, 이걸 정리해 보자면은 평생 고용이 없는 시대는 평생의 관계도 없다. 이런 연관성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자는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습니다. 자칫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커뮤니티 내 연애를 귀찮아하는 한편 순간적으로 몸과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대리친구, 대리가족, 섹스친구를 찾는다. 또 좋은 남자가 없다. 남편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해 결국은 결혼 없이 출산에 이르기도 한다. 자, 현대 사회의 연애 모습을 아주 잘 정리한 문장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건 일본의 상황이고 심지어 일본의 6년 전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한국,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봤을 때 미래 연애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연애 말고도 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고 초연결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인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연애는 자꾸 리스크로 인해서 부담스러워지는 시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젊은이들의 연애가 더욱더 부담스러워지고 줄어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마무리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KB 또 보고서인데 한국 1인 가구 조사 중에서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남성을 보시게 되면은 1위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더라. 2위 마음에 드는 배우자 없다. 3위 결혼하고 싶지 않다. 4위 배우자 자녀 구속이 싫다. 5번째, 6번째는 뭐 기존의 생각과 비슷할 것 같고요. 반면 여성은 좀 달라요. 1위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건 4위로 떨어졌어요. 1위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많죠. 여성은 오늘 여성의 리스크를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그건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위는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다. 서로 눈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위 배우자 자녀 구속이 싫다. 공통적으로 이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서로 신경 쓰느니 혼자 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남녀의 결합이 지금보다 쉬워지려면은 여자분들은 기대감을 낮추시고 남자분들은 의무감을 낮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꽤 저는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댓글로 부탁드릴게요.